와우, 이게 누구죠? 설재현 전문가 맞죠?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서프라이즈인가요? 설쌤의 깜찍한 변신,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기부연 책. 안녕. 안녕. 아이고, 나온다. 들어가자. 알겠어요. 볼게요. 들어가자. 나오면 안 돼. 안녕하세요. 짜잔, 서프라이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애기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지금 하고 있을래요? 아이들의 시선 끌긴 성공한 것 같죠? 자, 잘 어울리네. 사람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네, 되게 좋아해요, 사람을요. 리트리버 친구가 거봉이요. 거봉이고 이 코카 친구가 꼬부리요. 꼬불이야. 네. 둘 다 새까매가지고 너무 이쁘네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자, 거봉이의 문제의 원인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어떻게 거봉이랑 꼬부리가 가족이 되게 됐는지. 아이고, 얘들아, 저 귀한 손님 모셔놓고 조금만 집중해줄 수 없겠니? 애들이. 거봉이랑 이거 정말 산 넘어 산입니다. 소율아, 괜찮아? 일로 와, 야, 선생님,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겠어요. 왠지 지금 느낌이 편하게 촬영하면서 가장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반려견이 아닌 아이들을 진정시킨 후 다시 스타트. 먼저 거봉이의 가장 큰 문제. 산책은 정말 좋아하지만 진정해봐. 나가는 길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계단 때문이었죠. 제가 봤는데 그리고 계단 자체가 좀 가파르긴 하네요. 아니 돌멩이에요 더. 조금 가파르죠. 그러니까 리트리버 아이들이 고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고관절이 안 좋아도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살이 은근 많이 쪄 있거든요. 뒷다리는 아파한 적 없어요. 혹시 걸어 다니다가 뒷다리 이렇게 그런 건 없었고. 관절도 튼튼하다는데 계단은 왜 못 내려가죠? 꼬리를 흔들긴 하지만 기분 좋다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이 위치에 따라서도 상당히 내가 불안하고 기분 좋고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 부연이랑 성만이 강아지가 꼬리 흔들면 무슨 뜻이에요? 학교에서 거요. 좋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들이 꼬리를 흔든다는 게 좋다는 건 줄 알아요. 근데 강아지가 꼬리를 열심히 흔드는 건 내가 흥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도 흥분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흥분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간식을 봤을 때는 꼬리가 등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 뒷걸음질 칠 땐 꼬리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많이. 네, 밑으로 내려가요. 되게 많이 불안해하는데 지금 보면 막 헥헥거리죠? 네. 지금 보면 많이 헥헥거리고 귀가 어떻게 돼 있죠? 뒤로. 가 있죠. 계단 앞에서 불안해했던 거봉이. 보호자의 대처도 불안을 키운 원인 중 하나였다는데요. 그리고 지금같이 안 내려온다고 우리가 세게 잡아당기면 거봉이는 계단 더 내려가기 싫어요. 더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만이랑 부연이가 수영한 걸 무서워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성만이랑 부연이가 수영해야 된다고 수영장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아. 하지만 줄을 당기기만 했던 건 아니죠. 온갖 수단을 써봐도 소용이 없자 결국 직접 들어 옮기곤 했었는데요. 거봉이는 왜 이렇게 계단을 거부해왔던 걸까요? 이 둘의 좀 어렸을 때 상황 같은 거 좀 알고 싶긴 하거든요. 우선 거봉이는 그러면 한 7개월 정도에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7개월쯤에. 그러면 그 전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이가 4월쯤에 2, 3개월인가 됐을 때 입양을 그 전 주인분이 입양을 해 오셨고 네. 마당에다가 그냥 목줄을 묶어서 네, 키웠던 아이로 알고 있어요. 그 에너지 많은 아이가 마당에서 묶여만 있고 바깥 세상 구경도 거의 못했을 산책 거고 없이 그냥 묶여만 있었어요.
이곳으로 입양 오기 전까지 목줄에 묶여 살면서 전 주인에게 버려졌었던 거봉이. 이런 과거와 지금의 문제 깊은 관련이 있다는데요. 강아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하나만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사회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기에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그 이후에는 다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화 시기가 끝난 후 밖을 나가면 바깥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지게 되고요. 나중에 산책에 조금 적응을 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이 남아있다 보니까 오토바이 소리나 차 소리를 무서워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차만 조금만 가까이 가도 애가. 거봉이는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묶여만 살다 보니까 계단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뭐 그동안 보호자분이 안고 지나다니셨다 하더라도 직접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됐습니다. 예전에 전원주택에서 살다 보니까 계단을 많이 접해보지 네. 않았고, 근데 그래도 저 정도면 적응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만, 처음에 한 번 딱 성공하는 게 힘들지 몇 번만 성공을 하면 거봉이가 겁을 안 낼 거예요. 조금만 적응하면 된다는 선생님의 말. 정말 다행입니다. 거봉아, 너 계단 걸을 수 있대. 또 하나, 대형견과 아이들 사이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영상을 보는 설 전문가의 표정도, 엄마 보호자의 표정도 점점 심각해집니다. 꼬리는 안 되는데. 네? 꼴이라뇨? 꼬리는 안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봉이의 꼬리를 잡고 노는 2살 소율이. 그리고 생각지 못한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5살 부연이의 장난. 익숙한 듯 꼬부린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요. 엄마도 처음 보는 모습에 당혹스러운 표정입니다.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들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행동이 좀 더 과격해지는데요. 미리 알았더라면 당연히 주의를 줬을 텐데 보호자는 속상할 뿐입니다. 이거 보고 이거 말해요. 잠깐, 애기들 잠깐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성만이랑 부연이 잠깐만 상관없어요. 방에 잠깐만 들어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잠깐 한번 봐주세요.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엄마 보호자와 단둘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지금 좀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화를 되게 못 내는 사람인데, 방금 마지막 문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화가 났어요. 애기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만이랑 부연이가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질까 봐도 걱정이 돼요. 잘 지낸다고 저는 봤었어요. 왜냐면은 네네. 이제 거봉이가 성만이나 부연이한테 먼저 가서 뭐 놀아달라고도, 네, 그죠. 달려들기도 하고 공 같은 것도 먼저 가져가고. 뭐 제가 유아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순간부터 보호자님이 어떻게 동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같이 안 사는 것보다 나쁜 영향이 끼쳐질 것 같아요. 반려견을 대하는 아이들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같이 잘 살면 성만이나 부연이는 동물에 대한 이런 존중심이나 그리고 나보다 약한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근데 지금 딱 보이시죠? 제가 둘 애기들 잠깐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저희한테 오잖아요. 정말 그렇네요. 겉보기엔 아이들과 별 탈 없이 잘 지내온 줄만 알았는데 사실 진짜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은데요. 즐거울 땐 즐거운데 나의 신호도 못 알아들어주고 나를 좀 막대하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둘은.
저는 지금 계단보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쳐있던 아름 씨에게 힘이 돼준 고마운 반려견이었기에 녀석들 일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아이들과 잘 지내도록 노력해오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나름 하고 있어. 이거 또 퍼져.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거봉이 성인 군자견이라서 그냥 뭘 해도 참아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다른 강아지가 다 이런 줄 알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네. 근데 계속 저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강아지 다 거봉이 같은 줄 알고 나가서 만지고 꼬리 잡고 한 번씩 쿵 때리고 가고 이러다가 심하게 다치는 거예요. 가뜩이나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꼬리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애기들한테 꼬리 흔드는 게 반갑다는 표현이 아니라는 걸 꼭 알려줘야 돼요. 맨날 노래에서 반갑다고 꼬리 치며 멍멍멍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꼬리 치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지금 소율이가 거봉이 막 이렇게 꼬리 잡았잖아요. 네. 이것도 소율이 너무 어리지만 지금부터 반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자분들이 진짜 특히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정말 잘 가르쳐 줘야지만 나중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이 거봉이나 꼬봉이 그리고 다른 동물에 대한 같은 생명이라는 그리고 잘 대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르신 말씀이에요. 저를 소중히 다뤄주세요. 계단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공포심마저 생긴 거봉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반려견 교육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인 계단 솔루션을 시작해 볼 건데요. 자칫 교육 도중 가파른 계단에 미끄러져 더 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에 나서는 설채연 전문가.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는데 거봉이? 오랜만에. 잘할 수 있겠지? 거봉아 파이팅이야. 오, 그렇지.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은 없네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줄을 당기지 않을 거예요. 차근차근히 거봉이가 제일 좋아하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건데 거봉이가 좋아하는 그것은 바로 단짝 친구 꼬부리. 자, 제가 생각하기엔 거봉이가 꼬부리 되게 좋아하니까 꼬부리를 따라가는 한번 볼 거예요. 꼬부리가 잘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 계단이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건데요. 과연 친구를 따라 계단을 무사 통과할 수 있을까요? 더 내려가 보세요. 중간까지. 네. 아무쪼록 거봉이가 가족들을 따라 용기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망설이는 거봉이. 설 전문가도 한층 내려와 지켜봅니다. 우리 감독님들 혹시 다 내려오실 수 있으세요? 네, 내려. 한번 다 우리 내려가는 척 한번 해볼게요. 갈까? 가죠. 갈까? 거봉아? 거봉이 그냥 여기 혼자 있는 거지 뭐. 그지? 아유 안녕 우리 뼈다귀 먹으러 갈 건데 안녕. 이쯤 되면 녀석 따라 내려올 만한데 올 듯 말 듯. 응? 그렇지 내려오나요? 아 안타깝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거봉이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도 포기할 순 없죠. 거봉이 자신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거봉아. 거봉. 간식으로 긴장을 풀어주는데요. 그렇지. 거봉아. 거봉. 내려와 거봉이. 거봉아 이리 더 와. 내려가지 살짝 갈 거야. 간식은 먹었지만 내려갈 순 없어요. 거봉아. 거봉아 이리 와. 한 발자국이야. 그때 거봉이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설 전문가. 미리 준비한 요가 매트를 깔아줍니다. 얘가 자기 무게를 자기 관절로 지탱을 잘 못해. 수직 보행의 경험이 없다 보니 근육을 잘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봉이. 꼭 뒷다리에서 올라오는 걸 못하네. 앞다리는 잘 내딛지만 뒷다리는 잘 굽히지 못했는데요. 경험이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요. 한 계단씩 도와줄게.
보다 못한 설 전문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봅니다. 그제야 한 발 빼보는 거봉. 마침내 계단을 내려옵니다. 이야, 정말 소중하고 값진 첫 성공이죠. 자, 첫 발을 뗐으니 계속 이어가 볼까요? 설쌤이 이렇게 첫걸음을 도와주면 단짝 꼬부리와 보호자가 앞장서서 불안감을 줄여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거봉이가 편해질 때까지 반복 교육. 이 정도면 적응할 만도 한데 올라가 보세요. 괜찮아요. 여기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가자. 네, 그냥 내려오세요. 거봉아, 제발 시원하게 한번 내려와 보자. 어? 그만! 어머. 거봉아, 어머. 거봉아, 어머. 이야, 모두의 염원이 통한 건지 요지부동이던 뒷발도 한 발짝씩 디디며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가자, 거봉아. 가자, 거봉이. 가자, 거봉아, 할 수 있어! 가자, 거봉이. 그렇죠. 얼른아. 얼른아. 이리 와, 거봉아. 그렇죠. 낑낑대면서도 이겨내며 힘차게 내려가는 거봉이. 아이고, 잘했어. 역사적인 순간을 한 번 더 봐야겠죠? 아, 이 답답했던 속이 아주 뻥 뚫리네요. 마침내 계단 공포증을 우리 거봉이가 이겨냈습니다. 계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잘하는 거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데 내려갈 때 쓰는 이런 근육들 자체가 많이 발달이 안 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계속 들고 올려주고 거봉이 스스로 내려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반복이 되면 근육도 점점 더 생겨날 거고 충분히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려오세요. 와 이제 근육의 조화가 좀 생겼어. 좀 내려갈게요. 가자, 거봉아. 왼발, 왼발, 오른발, 왼발, 왼발, 오른발. 계단 내려가기. 이젠 문제 없어 보이죠? 그렇지. 허허, 우리 친구 아주 나이스야. 내려왔으니 이번에는 올라가야죠. 거봉아, 올라가자. 거봉. 거봉아, 올라가는 건 제가 도와줄 거니까요. 이때는 알지 못했다. 이 한마디가 엄청난 고난을 불러올 줄은.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가자. 그래 오르기 그렇지. 전에 거봉아. 그 소리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선생님의 피땀 눈물 잊지 않을게요. 내려가는 건 이제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야, 정말 애쓰시네요, 우리 설쌤. 내려가는 거는 정말 쉬운데 올라갈 때는 자기 뒷다리에 이 무게에 힘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 자체가 부족해서 안 되는 거라서 막 모아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모두가 오르기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던 그때 그렇지. 어려운 첫걸음을 뗐으니 이 느낌 그대로 반복은 필수. 안녕하세요. 어? 누가 왔나 보죠? 때마침 퇴근에 돌아온 아버님. 아버님, 함께 하실까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아빠 봤으면? 거봉이 부르면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아 여기 있네. 올라와봐. 올라와. 거봉아 가자. 아빠 부르신다. 가자. 아버님, 보셨죠? 이젠 뭐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이젠 계단도 제 맘대로 오르내리고 산책은 더 자주 시켜주셔야겠는데요. 원래 여기 자주 오던 곳이에요? 아니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서워해서 일부러 음. 이쪽 길로 안 지나다니거든요. 저쪽만 가면 아까처럼 네. 딱 얼어버리는 거죠? 네. 그러네.
소리가 나는 것부터 계속 눈치채는 것 같은데. 사실 거봉이는 산책은 좋아하지만 겁먹고 얼음대기 일수, 산책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간다. 따라가 볼게요. 그냥 천천히. 좋은데? 오늘은 간다. 어떻게 된 거죠? 오늘은 잘 가는데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산책할 때 줄을, 목줄을 세게 잡아당긴 게 거의 없어요. 냄새 맡을 것 좀 웬만하면 맡게 해줬고, 너무 땡길 때만 안 된다고 목줄이 아닌 이제 하네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목줄보단 이걸 더 편애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이 계단 교육에서 약간의 거북이만의 아래를 조금은 깨고 나오지 않았나. 계단부터 산책까지 한 번에 교육 끝!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내려가면 억지로 줄을 당긴다거나 뒤에서 민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보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선은 이런 방법은 절대로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호르몬성 질환이 있을 때도, 관절 질환이 있을 때도 계단을 못 내려갈 수 있어요. 강아지들이 그 계단 자체가 아니라 계단이 미끄럽거나 이 재질이 마음에 안 들거나 해도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보호자분들이 그 원인을 관리적으로 고쳐주고 차근차근 교육을 하신다면 계단 정도는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을 사랑하지만 그 방법이 서툴렀던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거든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설쌤이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한 모양인데요. 이게 뭐죠? 짠! 내 선물은? 너네 이제 다 알지? 이거 뭐야? 선물? 이제 삼촌 산타는 말 잘 듣는 애들한테만 선물 줄 거야. 봐봐. 삼촌 산타가 성만이랑 구현이 잘할 때마다 여기 스피커 하나씩 붙여줄 거야. 스피커 삼촌 산타가 줄 거야. 선생님이 아까 잠깐 보다가 구현이가 꼬부리 이렇게 때리고 가는 걸 봤어. 근데 그러면 어떨까? 선생님 막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구현이 툭 때리고 가면 어때? 기분 좋아? 안 좋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반려견 교육. 그런데 웬 청진기죠? 들려? 어때? 두근두근 걸려? 두근두근 소리 들려? 그러면은 우리 표현이도 한번 해보자. 선생님 것도 들려? 들려? 들리지? 이번엔 두 반려견의 심정 소리도 들려줍니다. 어때? 소리가 달라? 똑같아? 달라요. 달라? 거의 똑같을 텐데? 그래, 구현이 들어보자. 자, 아이들은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똑같아? 그치, 똑같지? 거봉이와 꼬부리도 우리와 같은 소중한 생명임을 알려주려는 것이었네요. 다 똑같이 심장 뛰는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이거든. 꼬부리는 구현이가 지켜줘야 되는 동생. 나이는 더 많지만 동생 같은 존재야. 구현이가 지켜줘야 돼. 약속. 많이 아껴주세요. 약속. 오케이. 이어서 반려견을 대하는 올바른 애정 표현법도 배워봤습니다. 나랑 약속한 거 있어요. 진짜 거봉이랑 꼬부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인형 아니에요. 후연 일로 와봐. 후연 일로 앉아봐. 후연. 이렇게 하면 진짜 거봉이나 꼬부리면 어떻게 돼요? 아파할 것 같지 않아? 아파할 것 같지? 자, 이것도 퀴즈. 스티커 붙일 수 있는 퀴즈. 강아지들은 어딜 만져주는 걸 좋아할까? 여기? 여기 앉아.
어디에? 발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발은 별로 안 좋아하고 자 한번 우리 배운 대로 코도 별로 안 좋아해요. 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자, 가슴 만지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자, 이제 아이들이 잘 이해했다면 실천에 옮겨볼까요? 코브리 앉아. 어떻게 만져줘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어디 만져주면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렇지. 손 많이 잡았어. 저도요. 형 따라해봐. 가슴 쪽을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구현이는 아직 조금 어렵지? 이거보다 세게 만지면 안돼. 안 돼. 액주. 보호자의 역할도 막중한데요. 두 분 믿습니다. 대견한 아이들에게도 선물을 줘야겠죠? 구현이 거. 표정 봐. 거봉이도 잘할 수 있지? 너 오늘 수고 많았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나게 촬영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힘들었는데 약간 뭔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야 너도 고생했어.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학교를 가기 전 아이들이 강아지들을 그냥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은 소중한 거다. 너가 지켜줘야 될 가족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건 보호자분들이거든요. 강아지들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어린아이들을 싫어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선 밥 먹을 땐 어린아이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자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강아지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린아이들이 쫓아오면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나만의 공간, 나만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거봉이가 계단을 혼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많이 교차했어요.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또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을 해 볼 것이고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가족이니까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아이들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며칠 후 거봉이네가 전해온 반가운 소식. 계단 공포증 완전 극복. 이젠 오르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보세요. 정말 시원하게 잘 다니죠? 그리고 여보 앉아. 옳지. 고마워 기다려. 아이들 역시 반려견 교육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답니다. 거봉이가 계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 한마음으로 응원해준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죠?